자, 8월 19일이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 2일차입니다. CSS를 이제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전에 HTML도 진행을 했고요. 그 전에 뭐 컴퓨터에 대한 기본 그 활용 방법도 이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이렇게 나갈 때마다 참 제가 이게 태블릿이 오늘 좀 이상하네요. 키보드가 이상한 건지 태블릿이 이상한 건지. 진도를 이제 이만큼씩 나갈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에 진도가 나가면은 제가 진도를 요만큼을 나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만큼 이제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지. 제가 진도를 한 요만큼을 나가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요만큼 따라올 거예요. 초반에는 다 따라왔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따라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진도가 또 나간다. 그럼 그때부터 조금 이제 힘에 붙이기 시작을 해.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을 해요. 진도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저는 또 진도를 요만큼 나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요만큼 따라와. 또 제가 진도를 요만큼 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또 죽을 똥말똥 따라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끝까지 버텨내느냐, 끝까지 버텨서 기어이 따라오느냐, 아니면은 중간에 여기서 그냥 아웃을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코딩뿐만 아니라 뭐든지 처음에 배울 때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하면 어떻게 다 잘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 그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을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요. 모르긴 몰라도 최소 10년에서 15년은 공부한 거예요. 그거를 6개월 안에 압축하기 위해서 진짜 엑기스만 뽑아서 주고 있는 거야. 남이 15년 공부한 거를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나 할 거 다 하면서 하겠다? 그건 솔직히 너무 날로 먹는 거지. 이제는 진짜 설렁설렁 하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HTML하고 CSS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코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번에 이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오늘부터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다른 사람들보다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전공자들이야. 왜냐면 학교에서 4년 동안 했던 거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까지는 전공하신 분들이 전공 안 하신 분들보다 조금 잘할 수밖에 없어요. 7단원까지는. 이게 왜 자꾸 꺼지지? 여기 7단원까지는 전공을 하신 분들이 좀 더 그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자바스크립트는 뭐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본 규칙은 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밖에 자바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전공생들은 원래 학교에서 배워갖고 와요. 근데 제가 하나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건 8단원부터는 전공생이는 뭐가 없어. 어차피 다 처음 배우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7단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버티세요. 수업 내용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맞춰서 처음 시작한다고 이제 전제하고 시작을 하니까 전공생분들은 7단원까지는 되게 수업이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간 남는 부분은 개인 시간 활용하는 건 각자들 그 연구를 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거는 변수, 그 다음에 연산자, 뭐 이런 내용이었죠.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 뭐다? 결국 계산기다. 그냥 요거만 하고 말 거면 계산기 쓰는 게 더 나아요. 계산기가, 공학용 계산기가 계산은 더 잘해요. 근데 계산기는 그냥 누르면 누르는 순서대로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하고 계산기하고 차이는요, 무조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판별해서 선택적으로 실행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개하는 가장 큰 내용 두 가지가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이라는 주제예요. 코드가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코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름을 프로그램의 흐름 제어라고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문인데요. if문이라고 불리우는 구문이에요. if가 만약이란 뜻이죠. 자, if 한 다음에 소괄호를 열고요. 이 안에 조건식을 넣어요. 이 조건식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형태면 뭐가 되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참이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이 중괄호, 블록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 블록 안에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이 조건식이 거짓이라면 블록을 실행 안 하고 건너뛰어 버립니다. 자, 그럼 이 조건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논리값을 사용하는 경우
true나 false를 저장하는 애들은 변수 안에 대놓고 참이나 거짓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true를 저장하고 이 a를 if에다 걸어요. 이 a를 if에다 걸었다. 그러면은 얘는 대놓고 참이라고 괄호 안에 적은 거니까 이 블록 안에 실행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거짓이다 라고 저장되어 있으면 이 괄호 안에 대놓고 거짓이라고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블록 안을 실행 안 하고 그냥 건너뛰어 버립니다. 숫자 값을 쓰는 경우. 자, 숫자인 경우는 0은 거짓이고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에다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은 요 숫자 값을 조건으로 판정했을 땐 참이에요. 근데 B라는 변수에 0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조건은 거짓으로 판정되니까 블록은 실행을 안 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자열을 쓰는 경우. 빈 문자열, 따옴표를 열자마자 닫은 경우에요. 이거는 거짓. 따옴표 안에 뭐라도 한 글자라도 들어있다 라고 하면 참이라고 했어요. 이 빈 문자열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 인풋 태그 있죠?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 안 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조건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 안에 뭐라도 내용이 들어있으면 참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열 변수를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문자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문자열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인풋 태그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조건으로 쓴다면 내용을 입력했다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저번 주에도 강조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을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언어라고 하잖아요. 왜? 언어에서는 크게 문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배울 때 주어, 동사, 형용사 뭐 이런 문법적인 표현들 했던 거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사보다는 해석에 먼저 집중을 하세요. 해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문자열 변수의 내용이 비었어요. 그러면 false가 되니까 if는 실행을 안 하겠죠. 그럼 응용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프로그램이 오늘따라 이상하네. 자, 요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문자열 변수를 조건으로 쓰고 있는데 느낌표를 붙이면 자, 요 A 자체는 true죠. 근데 앞에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not true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긴 실행을 안 하겠죠. 자, 밑에는 얘 자체는 false죠. 근데 여기다 느낌표를 붙였어. 그러면 not false니까 결국은 조건이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을 하자면 여기에 느낌표를 붙이면 문자열 변수에 내용이 없을 경우가 참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없다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야. const user id는 인풋 태그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라고 했을 때 if user id라고 하면은 여기는 값을 입력했을 때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값이 입력 안 됐을 때 실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자, 요번엔 비교식입니다. 자, 괄호 안의 식이 참인 경우 중괄호 안의 구문이 실행된다 그랬죠? 자, 100은 10보다 크다. 그럼 조건 참이죠? 그럼 A에 저장되는 게 true예요. 그러니까 요 안의 조건은 참이니까 이게 실행이 돼요. 이 결과가 A에 저장됐고 A가 여기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얘가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밑에처럼 괄호 안에 식을 대놓고 적어도 됩니다. 자, 지금 요거는 120보다 작대요. 조건 안 맞죠? 그러면 블록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번엔 논리식입니다. AND는 전체가 참일 때 결과값이 참이라 그랬죠. 그러면 true and true니까 조건 참이니까 여기 실행이 돼요. 자, true and false래요. 그럼 여기는 거짓이죠? 실행이 안 될 거예요. 5원은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죠. 그래서 true or false는 조건 참이죠. 하나라도 참이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가 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if 안에 있는 블록이 실행이 되고요. false or false는 거짓이죠? 그러면 여기는 실행 안 하고 지나갑니다. 자, 아까 나왔던 거 느낌표는 부정한다 그랬죠? A가 false인데 not A면은 참이 돼서 실행. B가 true인데 not B면은 false가 되니까 실행 안 함. 자, 요거 아까 나왔던 거예요. 문자열에 대해서 부정한 케이스. 자, 여기까지가 if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건들의 패턴이에요. 자, 여기는 한꺼번에 실행하면 실행되는 내용이 겁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석으로 섹션을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섹션별로만 드래그해서 실행을 하세요. 그게 결과 보기가 좋을 거예요. 자, 콘솔.그룹으로 그룹으로 일단 그룹을 하나 잡아놓고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코딩했었던 게, 지난주까지 코딩했었던 게 이런 식이었죠. 콘솔.로그라고 해서 나온 거는, 그냥 다짜고짜 나온 거는 그냥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ave money라고 하는 변수에 true를 저장을 했어요. 그럼 이 조건은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죠? 그럼 여기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출력이 되고 끝. 주석을 바꾸면 자, 배고픈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냥 먹어야지 뭐. 나름 이해제 만들 때까지만 해도 비유 죽인다 생각했는데 설명할 때마다 조금 민망하긴 해요. 좀 유치하더라고. 자, 이것도 비슷해요. 자, 내가 지금 10,000원이 있어. 자, 요걸 조건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이죠? 그럼 여기는 출력이 되겠죠.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수 있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조건을 했을 때 조건이 거짓이 되죠? 그러면 택시를 못 타. 그냥 걸어가면 돼. 자, 비교식이에요. 자, 머니2가 12,000이래요. 자, 12,000이 5,00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참이죠. 그럼 이제 이걸로 5,000원짜리 선물 하나 샀어요. 그럼 나머지는 12,000에서 5,000을 뺐으니까 7,000이 남는다라고 출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3,000원밖에 없어. 내가 사고 싶은 게 5,000원이야. 3,000이 5,000보다 크거나 같아. 조건 안 맞죠?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될 거야. 자, 논리식입니다. X1과 Y1이 각각 true예요. true and true는 true죠. 실행 오케이. true fails예요. true and fails는 거짓이죠. 그럼 여기는 실행이 안 된다고요. 실행하시기 전에 결과를 예측해 보고 내 예측과 맞는지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true, true. true or true는 참이죠. 그럼 여기 실행이 됩니다. true or false는 or는 하나라도 참이면 전체가 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값이 거짓일 경우에만 결과가 거짓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참이 돼. 여기는 실행이 됩니다. 자, A는 true입니다. 그러면은 not true가 되는 거죠? 안 하겠죠. B는 false입니다. 그럼 not false니까 하겠죠. 자, 이런 식도 돼요. 일단 모든 연산은 괄호로 묶는 게 무조건 짱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괄호 안에 묶은 걸 먼저 봐요. true and false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보면은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걸 대놓고 부정을 했어. 그러면 거짓을 부정했으니까 결과는 참이 되는 거죠. 밑에는 true or false면은 괄호 안만 놓고 보면 참인데 그 참을 부정했으니까 거짓이 되죠. 그래서 실행이 안 돼요. 자, 1교시는 요거 하나만 할게요. 양이 좀 많죠? 근데 if문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우를 지금 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정리하면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게 7단원 빼고 10단원까지 정리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자바 할 거잖아요. 자바는 그냥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똑같거든. 진짜로. 약간씩의 작성 규칙만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자바로 옮겨볼게요. 자바는 프로그램 코드,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바로 다짜고짜 작성하죠. 자바는 맨날 이렇게 생긴 블록 안에서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자, 요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바꾼다 라고 하면 그냥 복사했어요. 출력 명령어가 바뀌어요. 이게 자바야. 몇 가지 키워드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만 익히면은 자바는 진짜 거저먹을 수 있어요. 지금 잘해놓으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 번만에 이해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약간 그래도 이런 거예요. 뭔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대강 이렇게 막 스케치를 대충 해놓는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연필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걸 좀 더 펜 같은 걸로 진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채색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하면은 나중에 잡아가서 그 위에 진하게 이제 펜으로 그릴 수 있어요. 공부할 때 제가 제일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면 다음번 진도로 절대 못 나가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나중 거를 보다가 앞에 게 그때 가서 이해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한 군데를 진짜 완벽하게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먼저 스케치를 그려놓고 한 번 더 덧칠한다고 공부 자체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우리 6개월 동안의 진도는. 자, 1교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30분까지 실습, 아이고, 5분밖에 안 됐구나. 네, 20분까지 실습하세요. 15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30분 해봅시다.